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부문에서 작업형 3유형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3유형에 대해서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공개했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 있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기출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다 보면 기존에 지금 오픈되어 있는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그 다음에 또 항상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형회귀 분석이라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회귀 분석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작업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선형 회귀 분석으로 나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뭐 이전 영상에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내용,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담아볼 거예요.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랑 다중 선형 회귀 분석으로 두 가지가 나뉩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말 그대로 독립 변수가 한 개, 종속 변수가 한 개인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고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고 종속 변수가 한 개인 그런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델은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모르고 시험에 가신다는 건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타겟이 되는 종속 변수가 있잖아요. 그 종속 변수를 내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독립 변수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건지 내가 그걸 수치적으로 파악하고 싶다 등등등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중선형 회귀 분석의 작업 순서는 간단합니다. 대략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요. 로드를 먼저 해주고 상수항을 추가해준 다음에 모델을 생성합니다. 사실 이게 뭐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것만 해주면 거의 끝입니다. 그 이후에 회귀 분석을 해주시고 결과를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책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주어진 심혈관계 질환 데이터에서 몸무게, 콜레스테롤 수치, 흡연 여부를 활용해서 심혈관 질환 유무를 예측하는 다중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콜레스테롤의 회귀계수를 구하시오. 단, 회귀계수는 반올림에서 소수점 3자리까지만 표시한다. 자, 다중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 건데 여기에 1번, 2번, 3번이 무엇이다? 우리의 독립변수들이다. 그래서 독립변수 1, 2, 3를 가지고 내가 우리의 타겟, 즉 종속변수인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몸무게와 콜레스테롤 수치와 흡연 여부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떠한 데이터가 조금 더 뭐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요 독립 변수가 요 종속 변수를 이제 유발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네 등등등 이런 분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건데 그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콜랩에서 이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드라이브에서 콜랩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하시는 방법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문제를 다시 한번 써 놓았어요. 그래서 일단 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로드를 해줘야겠죠. 데이터를 로드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판다스 as pd 해주시고 데이터 프레임은 pd.read csv를 할 건데 제가 제 그 깃허브에 이렇게 심혈관 질환 데이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서 로우 눌러주시고 이 로우 되어 있는 요 사이트의 요 주소 요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에게 붙여 넣어 주신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프린트 데이터 프레임.info
프린트 데이터 프레임 점 헤드 이렇게 해주시면 요런 식의 컬럼에 요런 식의 데이터가 있구나. 그래서 웨이트,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스모크 이런 거 있구나. 그래서 요 칼디올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의 상수항 추가하고 모델 생성을 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와줘야 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자, 임포트. 우리가 다중선형 회귀 분석할 때는 요 부분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스태츠 모델 API as SM. 내가 이 아이를 SM이란 이름으로 갖고 와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중선형 회귀 분석할 땐 제가 SM의 OLS를 쓸 건데 그때 import stats models.api as sm 요 부분은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수항을 추가를 먼저 해줘야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가져오는 거냐면은 우리 독립변수를 x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sm.add add constant 해주시고 우리의 데이터 프레임 아까 뭐 3개 갖고 오기로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뭐였죠? 몸무게.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스모크.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y를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뭐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에서 독립변수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종속변수는 이렇게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렇게 쓰지 않고 모델에 바로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모델은 sm.ols 해주시고 첫 번째 앞자리에다가 우리의 종속변수인 카디오를 써주시고 두 번째 자리에 우리의 독립변수를 적어주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y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에 카디오를 넣는 거죠. 회귀 분석을 이제 해줍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냥 모델은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놨으니까 리절트에다가 결과를 넣어주시면 돼요. 리절트는 모델.fit 해주시면 끝. 이런 분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분석 결과 확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print.result 해주시고 summary 해주시면 결과가 전체적으로 떠요. 이게 바로 회귀분석 결과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요 결과표를 보시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얘가 뭘 의미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 3개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회귀분석,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할 건데 그랬을 때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요 친구의 회귀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회귀계수는 보시면 요 부분이 바로 회귀 계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cons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부분은 상수항 부분이라 아래쪽을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의 콜레스테롤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수치가 뭐예요? 0.1466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올림해가지고 소수점 3자리까지 출력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0.147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업할 때에는 작업 공간과 그 다음에 작성하는 공간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그냥 내가 바로 답을 작성하는 곳에 가서 0.147이라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그냥 코드 자체적으로 답을 내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프린트 리절트 자체가 요 이제 분석된 그 모델인데 그 i에서 우리가 파람스라고 하는 요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개수의 값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람을 넣을 거냐면 나는 콜레스테롤이 궁금한 거니까 콜레스테롤 집어넣고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내가 요 값까지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하고 싶다 그랬어요? 반올림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때 앞에 리절트 앞에다가 반올림을 해주겠어요 라고 하는 함수만 딱 씌워주면 돼요. 그게 뭐예요? 라운드였다. 그래서 라운드 이렇게 써주고 괄호 맞춰주시고 여기에다가 라운드 함수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콤마 적어주시고 몇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까지 내가 반올림을 해서 출력하겠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준다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우리의 콜레스테롤 값에 접근을 해서 반올림해가지고 소수점 세 자리까지인 0.147의 값을 출력해주는 걸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회귀계수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대략적으로 회귀계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넣었던 독립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나오고요. 이 부분은 p-value, 이 부분은 유의 수준 5%일 때 해당 회귀계수의 신뢰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몇몇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뭐 이 위에 쪽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결정 개수에 대한 수치 나타내는 것이고, 이건 어떤 모델을 썼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의 종속 변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0.025, 0.975가 왜 5%일 때 회귀계수 신뢰 구간이 되는 것이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정규 분포가 있다고 볼 때요. 이 중간의 부분, 즉 이 부분이 5%, 유의 수준이 5%라고 한다면 95%를 우리가 신뢰 구간으로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신뢰할 수 없는 구간은 양쪽에 5%가 되는 거니까 양쪽으로 나누면 2.5%, 2.5%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에서 97.5까지의 구간을 내가 신뢰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작업형 3유형에서 항상 자주 나오는 다중선형회귀 분석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내용 여러분들 꼼꼼하게 기억하셔가지고 기출 경향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또 이제 곧 또 실기시험이 오잖아요. 실기시험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